자, 눌러서 자, 집합과 명제 문제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겠어?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다고? Venn diagram. 자, 벤 다이그램을 가지고 하면 돼. Yeah. 자, 그럼 얼마나 쉬운가를 내가 보여주겠어. 알았지? Yeah. 자, PQR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이제 PQR이 있는데 PQR. 자, 이것은 이제 P라는 조건, Q라는 조건, R이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이래. 네. 그랬을 때 세 집합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으면이다 그랬어. 뭐라고 썼어? P 차집합 Q. 네.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이제 다음 중 옳은 거 찾아봐라. 관계가 주어지면 저 관계를 활용해서 해야 되잖아요. 네.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다고? 이런 관계가 있으면 저거. 벤 다이그램 그리라고. 네. 자, 벤 다이그램 먼저 그려보고 나서 이제 판단해보면 돼. 이런 거 정말 쉽게 할 수 있어. 잘 들어가니까. 자, 먼저 P, Q 차집합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고 얘가 속한다 그랬잖아요. 네. 요 말에 맞게 그림을 좀 그려서 생각해야지. 네. 알겠니? 예. P 차집합 Q라는 말이 있으니까 P를 그리고 Q를 그려야지 일단. 네. 자, 그런 다음에 요 말 P 차집합 Q가 지금 어디야? 여기잖아. 네. 여기에 지금 R이 부분집합이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R을 이 안에 그려줘야지. 네. 부분집합이니까 네. 여기다가 R을 따로 그려라 그 말이야 이렇게. 자,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전체 집합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 헤치면 되는 거야. 자, 얼마나 쉬운가를 봐. 네. 자, 먼저 그 말이 옳은가 그른가를 보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먼저? 1, 2, 3, 4. 자, 영역을 표시하라고 해서 알기 쉽게. 자, 여기를 R 영역을 1번이라고 해봐. 자, 영역이 좀 여러 개잖아. 헷갈리지 네. 않도록 잘해. 여기가 여기 2라 하든지 3, 4, 5. 영역이 지금 5군데 아니야. 네. 1, 2, 3, 4로 구분해놓고 이제 거기를 딱 적용하면 다 끝나는 거야. 자, 다음 중에서 참인명제 그랬네. 어디 그 중에 볼 거 5개인데 샘플로 한 2개나 3개를 선정해보자. 2개만 골라봐 일단. 일단 리을. 리을하고 또 R이면 P이다 또. 누가 몰라? 자, 리을에 R이면 P이다. 저 말이 참인가 그 말이지 지금이. 네. 또 어떤 거 골라봐 나. 미움. 미움? 미움. 미움. 자, 미움에 뭐라고 썼냐면 R이면 not R이면 not Q이다. 자, 이 말이 참인가를 확인하는 거지. 나머지 똑같기 때문에 요 2개만 할 거야. 알겠지? 나머지 똑같아. R이면 P다가 참인가를 알아보려면 이것이 참이라면 어떻다고? 이것의 진리집합인 라지 R과 P의 진리집합 라지 P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부분집합이 성립하면 참이라겠잖아. 예. 성립하는가만 확인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일단 성립하는지는 모르니까 잠깐 이렇게만 해놓고. 자, R이 누구야? R. 1번이지? 1번이라고 영역 표시해봐. 1번. P는 누구야? P. 1, 2, 3 아니야. 1, 2, 3 이렇게. 자, 이 녀석이 여기에 부분집합 돼? 안 돼? 돼요. 되잖아. 네. 자, 영역이 부분집합이 되고 있어. 그러면 리을은 참인 거다. 그 말이야. 아. 내가 정말 쉽다고 얘기했지. 오. 자, 하란 대로만 하면 이런 거 하나씩 구분하는 거 뭐 20초? 10초밖에 안 걸려. 자, 미움도 마찬가지야. 이것의 진리집합을 표현해봐. 1. R은 뭐야? R. R은 지금 라지 R이고, 네. 라 Q는 Q의 여집합이지? 네. Q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 말이야. 자, 네. 이것이 부분집합 성립하는가 보는 거야 또. 네. 자, R이 누구다고? 1. Q의 여집합이 누구야? Q의 여집합. 1, 2, 5. 1, 2, 5야. Q를 뺀 나머지지? 1, 2, 5. 그러니까 1, 2, 5. 이 세 개를 영역으로 하는 집합이단 말이야. 네. 이것이 부분집합 되는가? 그 말이야. 어째 돼? 안 돼? 되지. 돼요. 부분집합 되잖아. 네. 되면은 이 말도 참인 거다. 그 말이야. 오. 얼마나 쉬운가?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져요. 네. 이런 거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라 그래. 알았지? 문제요.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를 풀지 못하는 그 아이들이 문제인 거지? 아,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나머지 5개 있지만 다 똑같은 거야, 그거. 네. 그 다음에 또 약간 아리까리 했던 거 여쭤볼게. 아리까리도 301번이요. 있죠. 아리까리 301번. 아, 그래. 네, 301번. 또 그 줄에 또 다른 건 없나? 없어요. 되셔? 좋아. 그럼 301번을 보셔. 돼요.
이샤. P라는 게 마이너스 1에서 3 또는까지 있나? 자, 그런 건 뭐야? 일단 그 확실한 것은 R도 따로 있구나. 자, Q 따로 R 따로지? 네. 자, P부터 쓰면 P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다 이렇게 써놨고, 또는도 있지? 또는 하고 X는 5 이상이. 자, 이게 P라는 집합이야 지금이. 네. 그다음에 Q라는 조건은 이제 X는 A와 같거나 크다. X는 A와 같거나 크다. R이라는 조건은 X는 B와 같거나 크다. 자,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있어. 근데 P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잖아 지금이. 네. 자, P는 표현되어 있으니까 P는 이제 확실히 좀 그려놓고 보는 게 좋고, 일단 이런 거 나오면 문제 풀 때 어차피 수직선 그려야 돼. 그러니까 수직선을 좀 먼저 그려봐. 자, 수직선에 좀 표현을 좀 해놓고, 자, 마이너스 1에서 3, 마이너스 1에서 3을 그리고 5도 있으니까 그리고, 자, 여기서까지는 이렇게 가고, 또 색칠. 5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가지. 이렇게. 색칠 안 해요. 색칠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뭐다고? P라는 집합이야. 네. 라지 P로 표현했어. 자, P가 확실히 저렇게 있고, 이제 나머지는 요거니까 아직 표시는 하지 말고 이제 문제를 보는 거야. 조건을. 또 다른 조건이 뭐가 있어? Q이면 P이다, P이면 R이다. 그게 모두 참이다 이렇게 말했잖아. 네. 그다음에 A의 최소값, B의 최대값이. 자, A는 최소값을 찾아라 이렇게 말했고, B는 최대값을 찾아라 이렇게 물었어.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질문이라는 것이고, 자, 일단 그 조건이 Q이면 P다. 얘가 참이래. 네. 얘가 참이고, 또 P이면 R이다도 참이라겠잖아. 네. P면 R, 여기다 연결하면 P면 R이다 이 말도 참이다 그 말이야. 네. 이 두 마디 말이 참이다 그 말이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 되는 거야? Q이면 Q이면 R이다가 참이라겠지. 네. 그래서 결국 Q이면 R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해라 그 말이야. 네. 결론적으로는 그건데 하나하나를 일단 반영을 먼저 해봐야지. 네. 자, 요걸 먼저 반영하면 내가 귀찮게 구네. 그거 저예요. Q이면 V 지나가는 또요. Q이면 P다가 참. 그러면 일단 Q가 요거단 말이야. A 이상이잖아. 네. 요 녀석이 어때야 돼? P다의 말이 참이 돼야 돼. 즉 얘는 누구보다 크다잖아. 이렇게 있으면 A가 여기 있으면 크다니까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지금이? 네. 요게 지금 Q라는 녀석인데 요 녀석이 지금 P다니까 뭐야? 요 녀석의 집합이 P에 속해야 된다 그 말이지? 근데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여기에 속해야 돼. 여기에 속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A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어야 되는겨? 오. 자, 여기 있어야 이렇게 갈 거니까 그래야 P에 속하겠지. 네. 그러니까 A의 위치는 이런 데 잡아주세요 그 말이야. 여기 A를 잡고 이거와 같거나 크다 얘가 지금 Q인 거야. 네. 이런 식으로 돼야 Q가 P에 속하게 되지. 알겠지? 이렇게 되라 그 말이야. 그 말이 A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커요. 5보다 커야 된다 그 말이야 기본적으로. A가 5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 녀석도 지금 등호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색칠이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와 있는 것의 문제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나를 꼭 검토한다겠지. 자, 등호 넣어도 될까 그 말이야. 여기 등호 넣어도 될까? 어쩔까? 될까? 자, 이 녀석이 새까맣고도 새까맣잖아. 칠해졌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일로 와도 요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성립하지. 네. 성립하니까 등호 넣어주는 거야. A의 범위는 그래서 5 이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일단 요건 저축을 해놓고 저축. 그래서 자 이제 저축해놓고 다음도 P면 R이다. 근데 이제 P가 이거잖아. P가 요거잖아. 요것이 지금 P인데 이제 R이다. P면 R이다. 이제 요 녀석이 이제 R에 속해야 된다 그 말 아니야 또. 네. R 속에 P가 다 들어가야 돼. 근데 R 자체도 B 이상이니까 쟤도 B가 있다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 이게 지금 R이단 말이야. R의 모습이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생긴 녀석 속에 P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은 B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는 겨? 자,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여기에 B가 있어서 이렇게 가줘야 R이라는 집합이 이렇게 가줘야 P가 R에 다 속하게 되지. 네. 요렇게 되라 그 말이야.
이렇게 되라 그 말이 B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 B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 그 말이야. 역시 마찬가지로 등호를 넣어도 되나 또 검토한다겠어. 등호 넣어도 될까 안 될까? 돼요. 둘 다 까맣게 찔렸으니까 등호 넣더라도 얘가 일로 간다 그 소리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 그 소리니까 그것도 부분집합 되지. 이것도 성립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다 그 말이야. 요게 A, B의 조건이야. 그러니까 A의 최소값 그랬잖아. A의 최소값은 A의 최소값 5지. A는 5 그 말이야. 자, B의 최대값 마이너스 1이잖아. 자, 이게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야. 자, 얼마나 쉬운지 느껴져 안 느껴져? 네. 안 느껴져? 아, 느껴져요. 느껴져야 돼. 자, 부등식으로 나와 있더라도 수직선을 좀 조금만 잘 살펴보면 금방 해결이 됨. 또 another 거기까지인가? 아니요, 뒤에요. 49쪽은 된 건가? 네. 어쩌려고 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쪽에는 I don't know 3번 논법. I don't know 3단 논법. 그럴 줄 알았네. 자, 그럼 거기 12번을 보면 되는겨? 아니 몇 번을 보면 되는겨? 일형식 1번이요. 근데 아. 12번은 풀었어요. 아 그래? 다 똑같은 거야. 모양이 좀 달라도. 어디 하나 골라봐 그 중에. 14번 해주세요. 그래. 자, 거기 이제 조금 생각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일단 내 조건 PQRS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4개라서 조금 까다롭지. 그 녀석이 모두 참일 때 그것을 보이기 위해 필요한 참인 명제. 자, 이제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자, 조건이 4가지가 있는데 P면 not Q이다. 이 말이 참이고 얘가 참 그 말이야 지금. 그리고 또 not R이면 not S다. not R이면 not S이다. 이 말도 참이래. 근데 이런 것은 좀 뭐야 이렇게 생겼네. 말이 좀 안 좋지 모양상이.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을? 대우. 대우를 세면 되겠어. 이것의 대우는 뭐야 그럼? S는 자, R이. 부정 이렇게 앞으로 가서 부정되고 부정된다겠지. 네. S이면 R이다 그 말이지. 네. 이 말을 다른 말로 S이면 R이다. 이 말이 참이다. 지금 그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이 둘이 있는 거 같이 보면 돼. 네. 지금 요 조건 참이다 그 말이고 요 말이 참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야. 네. 두 마디를 주고 그 두 개가 모두 참일 때야. 그럴 때 P면 R이다가 참임을 보이기 위해 필요한 거야. 필요한 참임 명제 찾기야.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P면 R이다. 이 말도 참이 되도록 하고 싶은데 이 말이 참이 되도록 하려면 다음 중에서 어떤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 말이야. 자, 근데 여기 있는 말 좀 어수선하니까 이거 하나는 지우도록 하자. 네. 오늘 편향한 거야 그냥 대우로.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제 요 말이 참이 되도록 어떻게 해보자 그 말이야. 그런데 지금 말로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겠지.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 거기 이제 첫 번째 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봐봐. P가 not S이다. P가 not S이다. P가 not S. 만약에 이 말이 참이 되면 얘가 참이면 요 말과 이걸 짬뽕해서 요 말과 이거 두 가지 조건을 짬뽕하면 이 말이 참이 되는가 지금 그렇게 묻는 거지. 그거 이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이 말이 지금 조건으로 주어진 거야. 근데 이런 말이 있을 때 요 말이 참인가를 어떻게 확인하냐 그 말이야. 자, 이런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자, 하나는 기본적으로 무슨 방법이 있다고?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는 거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겠지. 그런 거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화살표 이용법이라고 하는데 화살표 이용 말이야. 이런 모양을 그대로 사용해서 누가 누구에 속하는가를 보는 거야. 화살표 방향을 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 뭐냐면 S가 R에 속한다는 말이 있어. S가 R에 속한다. 그런데 P는 not S에 속한다. 뭐 이런 말도 있어. 근데 여기 S를 봐봐. 여기는 S고 얘는 not S잖아. 뭔가 좀 표현이 반대로 써졌지. 네. 근데 어쨌든 이 말도 참이고 이제 이 말도 이것은 다음 조건에 있는 녀석이야. 만약에 이 중에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 되냐 지금 요것을 묻는 거야. 얘가 참이 되는가? 그러니까 얘가 참인 경우를 따지는 거니까 참인 경우에 성립하는 걸 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S고 얘는 not S네. S를 좀 통일할 생각을 해봐야지. 자, 이걸 S로 좀 통일하면 무슨 말이 생기나 먼저 보는 거야. S이면 not P이다 그 말 되지. 네. 자, 요게 이제 참이다 그 말이다.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인 거야. 이게 같은 말이야. 요 말을 가지고 이제 요 말을 가지고 뭘 해보는 거야. 그런데 어디 이렇게 있으면 막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어서 좀 말이 어지럽지. 네. 이 말이 참인가를 밝힐 수 있는가 그 말이야 저 말로. 근데 뭐 화살표만 갖고 만약에 한다고 해봐. 자, 먼저 P가 not Q에 속한데 저걸 이제 화살표로 다 연결할 때는 화살표 연결법을 안 해봐서 요걸 이렇게 써보는 거야. 이렇게. 자, P가 여기에 속한다겠지? 이게 참이야. 근데 S는 얘랑 또 다른 녀석 아니야. S는 또 다른 녀석이라서 S를 따로 써봐 일단. 근데 S는 R에 속하니까 S는 R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리라고 아무렇게나. 근데 S는 또 누구에 속해? not P에 속해. 이게 S는 P에 속하는 게 아니라 S는 not P에 속하니까 요 녀석이 여기 이렇게는 표현할 수 없지. 네. 이렇게는 연결이 안 되잖아. not P에 속하기 때문에 not P는 P랑은 조금 다른 편이라서 자, not P라는 모양을 좀 만들어 보려면 요 녀석을 다시 무슨 대우를 표현한다면 not P를 만들 수도 있지. 항상 그런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 보는 거야. 요 말이 있으니까. 이렇게 요것을 좀 이대로 놔두지 말고 대우를 바꿔 쓰면 Q이면 not P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요 녀석을 대우로 쓰면 네. 예, 요 녀석은 지금 이렇게 말을 바꿔서 그러면 이렇게 말을 바꾸면 이제 not P가 생겼네. 근데 아까 뭐라고? S가 not P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S가 not P다. 요 녀석이 이렇게 되면 되잖아.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방향을 연결해 주면 되지. 이 말이 지금 다 참인 것들 이야기야 지금. 얘도 참, 얘도 참, 얘도 참이야. 연결했어. 자, 그러면 근데 또 S는 R이다. S는 R이다 아까 표현했지. 네. 그 다음에 P이면 not P다. 저것은 Q이면 not P다로 지금 말을 바꾼 거지. 네. 그게 어디였지? Q이면 not 요거지 지금. 네. 저거 바꾼 게 이거야. 이 조건 사용한 거지. 네. 그 다음에 요 말 자체는 S이면 not P다니까 여기다 반영했지. 네. 즉 세 가지 조건 여기다 지금 다 반영했어. 네. 자, 그랬을 때 요것을 반영한 화살표가 지금 이거야 그림이. 네. 화살표로 볼 때 뭐 이때 이제 요 말이 맞나를 보는 거야. P면 R이다가 맞느냐 그 말이야. 이 말로 P면 R이다가 맞느냐 어떨까? 아니. 여기서 지금 R하고 P의 관계지. R하고 P의 관계는 지금 R을 봐봐. 여기 R이고 P는 P인데 얘는 그냥 P는 아니지만 not P가 써졌잖아. 그러면 R하고 not P의 관계를 쓸 수도 있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여기 R하고 not P가 연결이 지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만약에 이 녀석의 화살표가 이렇게 갔다면 R은 S에 속하고 S가 not P에 속하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지. 네. 근데 요 말이 없어. 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얘랑 얘는 무슨 관계인지 이걸 가지고는 모르겠지. 네. 이걸 가지고는 다 알 수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이 말이 참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야. 이렇게 알아보는 거야. 이것은 막 대우도 사용해 봐야 되고 화살표도 연결해 봐야 되고 막 그래. 어쨌든 좀 말이 어렵지. 네. 근데 이제 이것을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바꿔서 한다기 봐. 자, 이 조건들을 반영을 해서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 일단 전체 지발로 그리고 자, 벤 다이어그램은 쉽게 그려질 수도 있고 막 복잡해서 그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좀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서. 자, 전체 지발 놓고 일단 이 조건에 맞는 것들을 하나씩 표현하는 거야. 일단 먼저 뭐 P는 not Q에 속한다. 저런 말 표현할 때 어떻게 하나 봐봐. P를 아무데나 그려 일단. P 알았지? 근데 이 P가 누구에 속하냐면 Q에 속하는 게 아니고 Q의 여집합에 속한대. 그러니까 이 녀석이 Q의 여집합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Q를 다른 데다가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자, 왜 그런가 잘 봐. 이게 Q니까 Q의 여집합이 이런 데잖아. 네. 그 속에 P가 들어있는 거지. 네. 저 말을 반영한 게 요렇게 그리는 거야. 자, 저것은 반영했어. 두 번째 조건. S는 R에 속한대. S는 R에 속해. 근데 S는 얘랑 무슨 관계 말이 없잖아. 네. 근데 여기 하나 조건이 있어. 요것이 거기 적어져 있는 조건이. 네. 이 녀석은 S가 not P에 속하잖아. 네. 그러면 S가 not P에 속한다. P의 여집합은 여기에서 P 빼고 나머지 이런 데가 다 이런 데가 뭐야? 이런 데가 다 P의 여집합이지. 그러니까 S가 거기에 지금 속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S는 일단 P의 여집합에 속하니까 P의 여집합 속에는 막 Q도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경우를 좀 나눠야 돼. 이럴 때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S가 여기 Q랑 상관없이 그냥 여기에 S가 있는 거, 이게 S1이라고 해봐. S가 될 수 있는 후보. 근데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Q랑 좀 섞여 있어도 되지. 요렇게 S1, S가 있어도 되니까 얘를 S2라고 해봐. 또 어떤 경우도 생각할까? 겹쳐요. S가 Q 속에 들어간 경우. 이건 반만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S가 아예 그냥 이 속에 들어있는 경우도 생각해야 돼. 이렇게. 네. S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을 막 생각하는 거야. 여러 가지를. 가능한 것들을. P에 여집하면 속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있어. 또 다른 종류 뭐 있을까 없을까? 또 다른 종류. P에 여집합에 속하는 것 중에 또 다른 종류. 기본적으로는 없어. 이거랑 무슨 같은 경우도 가능해. 같은 경우에. 같은 경우는 그냥 요거 속에 이제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같은 경우 자체는 같은 경우도 굳이 표시하고 싶다면 이 녀석을 그냥 S4라고 생각해도 돼. 같은 경우까지 생각하고 싶으면 별도로. 이런 경우들이 가능해. S가 될 수 있는 게. 이것을 요걸 반영한 거지 지금. 요걸 반영했을 때가 이거야. 이제 요것을 또 반영한다 이거. S가 근데 R에 속해. S가 R에 속해. 그럼 만약에 S1이 이거라면, 이 S가 이거라면 이 녀석이 R에 속해. 그럼 R이라는 게 뭐 이렇게 있어도 되고 이렇게 있어도 되고 막 그러겠지. 여러 가지가 막 가능한 거야. 누구랑 겹쳐도 되고 안 겹쳐도 되니까 그 말에 맞추려면. 근데 만약 그 중에 S가 이건데 R이 이렇게 됐다 해봐. 이렇게 노란색이 R이라고 해보라고. 얘가 R이라고 해봐. 자, 그러면 이 말이 참이 되느냐 그 말이야. P가 R이다. P면 R이다. 만약에 R이 이렇게 됐다면 안 맞잖아. 이거 하나만 봐도 안 맞다는 거 알겠지? 그러면 다른 얘는 뭐가 있든 상관없이 안 맞는 거야.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반례가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벤 다이그램을 알아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조건을 지금 벤 다이그램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방금처럼 S가 될 수 있는 후보가 여러 가지야. 거기에 따라서 또 R도 여러 가지겠지. S가 이거일 때 R은 또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좀 복잡한 그림처럼 좀 보이지. 이럴 때는 이런 좀 복잡한 내용이 있을 때는 벤 다이그램보다는 아까 화살표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좀 쉬워. 생각하기가. 알았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풀어라 그 말이야. 벤 다이그램을 해도 되고, 근데 좀 어려워. 자, 확인하는 방법을 알았지? 어떻게 하는지. 네. 만약에 이제 거기 이미 썼으니까 하나만 더 골라봐. 메뉴를 그 중에 똑같은 이제 화살표 이용법으로만 해볼 거야. 다시 하나만 골라봐. 또 어떤 걸 볼까? 그 중에 4번 아니고. 4번 아까 본 거 아닌가? 아닌가? 아까 1번 보셨어요. 아까 1번 봤나? 응? 아까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 지워서. 1번 봤는데 아, 그래? 1번 대우가 4번 아니에요? 근데 5번이요. 그러네. 자, 그럼 5번을 봐봐. not S이면 Q이다. not S이면 Q이다. 자, 거기 적어져 있는 말 중에 요거 두 개는 기본 조건이야. 네. 기본 조건인데 만약에 이것이 추가가 된다면, 요 말까지 추가가 되면 얘가 참일 때, 얘가 추가가 되면 이 말이 참이 되는가 지금 그거 알아보는 거야. 네. 이 세 조건을 만족하면, 쉽게 말하면 이 세 개를 만족하면 이것도 만족하는가 그 말이야. 어쨌든 요 조건을 표시해 보는 거야. 아까처럼. 자, 일단 P이면 not Q이다. P이면 not Q이다. 여기 또 Q자가 있잖아. 여기 Q자가 있으면 여기도 좀 Q로 통일해 주는 게 좋아. 그러려면 이걸 대우로 바꿔야 되겠지? Q이면 뭐야? Q이면 not P다가 참이지? 네. 저렇게 바꿔서 또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저걸 다시 표시해봐. Q이면 not P다. 이 말이 참인 거야 지금이? 네. 근데 이 녀석은 또 뭐냐면 not S이면 Q이다 야. 네. 그러니까 not S를 따로 표시해 아무데나. not S. 빈 곳에. not S이면 Q이다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화살표가 참이다 그 말이지? 네. 이 두 개를 반영한 거야 지금이? 네. 그러면 얘 이제. 근데 S는 R이다 야. 근데 S는 요 녀석하고 관련 있는데 얘가 지금 not S잖아. 그냥 S가 아니라. 어쨌든 not S랑 S는 조금 다른 말이기 때문에 일단 잠깐 보류하고 그냥 S이면 R이다만 표시해봐. S이면 R이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얘랑 얘는 같은 집합이 아니라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not S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not S로 통일해야지 다시.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not S가 생겨? R은 대우로 바꿔. not not R이면 not S가 되는 거지? 이렇게 말을 바꾸면 다 보이는 거야. 자,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그러니까 not R이면 not S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제. 네.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야. 이런 관계가. 화살표 관계를 잘 봐, 이제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P하고 R의 관계니까 지금 얘랑 이 녀석의 관계 이야기 아니야. 근데 이 포함 관계를 봐봐. 얘는 얘에 속하고, 얘는 얘에 속하고, 얘가 얘에 속하네. 그럼 결국 얘가 돌아와서 얘에 속하지. 보면 알겠어? 네. 속하고 속하니까 그 말을 써보면 이런 말이지. not R이면 not P이다. 이 말이 참이 된다고 말이야. 네. 요 말이 참이잖아. 이렇게 돌아가니까. 네. 아, 그러니까 요거 대우로 바꾸면 P면 R이다란 말 되지. 아, 이것은 참인 거다 그 말이야. 자,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겠지? 네. 그걸 화살표 이용법이라 그래. 화살표 이용하기. 자, 여기에 키포인트는 뭐야? S도 있고 not S도 있고 그러면 대우 같은 걸 활용해서 S를 통일시켜야 돼. S로 통일하든 not S로 통일하든 간에 같은 걸로 만들어야 연결이 된다 그 말이야. 알겠지? 자, 그것이 포인트야, 포인트. 이제 다음번에는 쉽게 하겠지. 네. 또 거기까지인가? 좋아. 거기까지 보고. 그럼 저기 잠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그러면 저기는 아직 안 한 건가? 42쪽 내용은 아직 안 본 건가? 42쪽. 42. 모든 막 이런 거 대우. 아, 대우까지 봤다겠지? 네. 충분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만 보면 되는 거지? 네.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내용 개념만 좀 듣고 잠깐 안 되겠군. 어? 잠깐 저기 그냥 듣고 오실까? 그런 게 낫겠다. 자, 이게 좀 양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히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지 그럼. 네.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면 용어 말이야. 어디서 들어본 적 있을까 없을까? 안 들어봤는데요. 안 들어봐서 가끔 방송에서도 TV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TV를 안 봐. 막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막 이런 말 쓸 때가 있어요. 자, 일단 P면 Q이다 이제 이런 말이 있을 때 네. 이 말이 참일 때 말이야. 이 말 그냥 P면 Q다라는 말 자체는 참인지 것인지 모르는 말이야. 그냥 말이야. 그냥 조건이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참일 때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 말이야. P면 Q다인데 화살표를 두 개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자 그 말이야. 참일 때. 참일 때는 화살표 두 개로 나타내기로 약속하는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는 꼭 이렇게 두 개로 하자니 좀 그렇고 그냥 동그라미 칠 거야. 그냥 참이면이. P면 Q이다. 이 말에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칠 거다. 그렇게. 참이라는 표시로. 이렇게 하나 뭐 같은 의미인데 그냥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약속은 이것이 약속이야. 좀 자꾸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그래. 네. 참이다. 그러면 이제 학교 시험에 답안지 저렇게 쓰면 어떡해? 어렵게 쓰면 안 되지. 이대로 이렇게 돼야지. 습관대 뭐 또. 습관돼서 잘못 쓰면 안 되고. 네, 공부할 때만 공부용이야, 공부용. 어쨌든 이렇게. 자, 이게 참일 때는 이렇게 나타내기로 한다 그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럴 때 이때 이게 참인 경우에 요 녀석을 말이야. 요 P라는 조건을 네. P, Q는 다 조건인 건데 P가 누구냐면 Q이기 위한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래. 알았어? 네. 반대로 이 녀석은 P이기 위한 또는 P가 되기 위한이 뭐 말은 거기서 거기고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다 그 말이야.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근데 이제 일단 용어상 구분은 이렇게 하는 건데 충분이냐 필요냐의 문제인데 표현상이 이제 부가 설명을 좀 이따 듣고 자 이것은 이제 화살이잖아 모양이. 네. Q가 P가 지금 앙심을 품고 화살을 쐈어요 Q한테. Q가 화살을 맞았잖아 지금. 죽어요. 죽기 전에 피가 좀 나겠지? 네. 얘가 필요 조건이라 그래 그래서. 네? 그래서 화살을 맞았으니까 피 날 거 아니야. 그래서 피를. 얘가 필요 조건이다고. 해? 그럼 쟤는 왜 충분히? 얘는 이제 왜 충분 조건이니까 좋다고. 충분히 쐈으니까. 충분히 잘 쐈어. 잘 맞췄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잘 피가 쐈어. 아 약간 억지스 같은데. 억지스럽지. 자 이제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이 뭔가를 부가적인 설명 들어봐. 결론적으로는 화살 맞은 쪽이 피를 흘릴 거니까 얘가 필요 조건이라는 거고. 뭐 이기 위한이란 말은 뭐 이제 보조적인 표현이야. 상대성을 띈 표현이. 아 저 녀석이 되기 위한 그 말이야. 서로가 서로의 이것은 부가적인 표현이라서 이제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이고 핵심은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그 말. 근데 이제 선생님 좀 연구하는 끝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학교가 하나 있어. 무슨 학교지? 오케이요. 오케이 학교야. 오케이 학교. 오케이 고등학교 알았지? 오케이 고등학교가 있어요. 자 이제 교문이야. 이게 교문. 교문. 자 아침에 8시 반쯤 되니까 막 학생들이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저희는 8시 15분까지 등교인데요. 그래 8시 10분쯤에 지금 교문 앞에 벌떼처럼 막 아이들이 가고 있어 지금. 그 중에 요 녀석을 봤어요. 요 녀석이 지금 이제 뭐 누구 땡이야 누구 땡이 알았지? 현땡인가 윤땡인가? 아무튼 땡이가 있어. 자, 요 녀석을 유심히 봤어. 자, 누가 여기서 이제 이 사람 보고 있는데 이 학생을 보고 있는데 가방을 메고 있고 오케이 고등학교 명찰도 있고 번호도 응? 나오고. 막 이렇게 막 교복도 있고 오케이 고등학교 뭐 특별 가방도 있다고 해봐. 그런 유니폼 체육복 막 이런 걸 입고 가고 있어. 그런 거 가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시간에 평일인데 여기 교문에 이렇게 막 들어가고 있으면 사람들 생각에 저 녀석? 여기 저 녀석은 보니까 A라는 학생이라 그래. A라는 학생 OK 고등학교 학생 맞아. 제 OK 고등학교 학생 맞아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100% 확실한 뭐 증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누구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제가 이 시간에 다른 학교 안 가고 저 학교를 가고 있잖아. 저 학교 교복 입고 가방 메고 응? 명찰 달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누가 봐도 저기 학생이네 이렇게 말하잖아. 우리가 그런 말에 있어서 그렇게 복장도 착용하고 교복도 입고 막 하고 있으니 저 녀석은 OK 고등학교 학생이야. 학생 자격이 충분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OK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말하기에 충분하다 그 말이야. 자격이 있다고. 교복도 입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자, 그죠? 그래서 충분하다라는 말을 그때 사용한다고. 충분 조건이라 그래 얘가. 그럼 필요 조건이란 건 뭐냐? 자, 아까 방금이 A라는 학생이 OK 고등학교 학생이야 라고 말하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OK 고등학교가 실제로 존재해야 되는 거야. OK 고등학교가 실제로 있어야 된다고. 그런 학교 이름을 가진 학교가 어디에 있어야 돼. 화성에라도 있어야 돼. 달나라에라도 거기라도. 그래야 거기 학생이다 그러겠지. 근데 만약에 학교 자체가 없는데 저 녀석 OK 고등학교 학생이야? 그럼 뭐야? 거짓말. 걔 유령이지? 귀신 아니야 그러면? 근데 OK 고등학교가 실제로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존재가 필요하다 그 말이야. 학교라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제가 저기 학생이야 라고 말하려면 그 학교 자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존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존재의 필요성에 관한 거야.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돼. 그렇지? 이쪽은 그래서 충분 조건, 이쪽은 필요 조건이야. 자, 부가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두고. 자, 어쨌든 이제 화살표 요 말이 참일 때는 왼쪽이 충분 조건이다 그 말이야. 자, 그 말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놀아보자 막 그 이야기야 이제. 자, 그러면 아이고 괜히 지웠네. B명 Q에다가 참일 때를 이렇게 일단 표시한다겠지 기호상에. 네. 근데 반대로 Q이면 P다도 참일 수 있잖아 상황에 따라서. 네. 이 말이 참인데 저쪽 말도 참일 수 있지. 그때는 요 말도 참이고 이렇게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아까 오른쪽 방향만 보면 얘가 충분 조건이고 얘가 필요 조건이었잖아. 네. 근데 반대 말이 참이라면 이때는 요 녀석이 필요 조건이고 얘가 충분 조건 아니야. 네. 근데 이 말이랑 이 말이 다 성립하는 거지. 네. 자, 그럴 때 그때는 P라는 녀석이 뭐냐 상대의 관계에 있어서 무슨 관계냐 이렇게 말할 때 P라는 녀석은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Q도 마찬가지고. 자, 이럴 때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된다 그 말을 줄여서 이제 그 말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P라는 녀석은 Q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래. 또 말 이제 공부할 때는 좀 그 말 더 기니까 좀 줄이기 위해서 필충 조건 그래. 알았지? 필충 조건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의 줄임말이다 하고 쓰자고. 너무 많으니까 알았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은 필충 조건이다 그 말. 얘도 필충 조건이다 그 말이야. 이게 쉽게 말하면 둘이 서로가 서로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 뜻은 두 녀석의 진리집합이 어쩌다는 거니? 같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쪽으로 포함된다 그 말이야. 만약에 얘가 P고 Q라면 진리집합이
요 말이 참일 때라겠지. 이쪽이 참이다 그 말이니? 네. 반대쪽이 참이라고 요 말이 또 참인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다 그 이야기는 두 집합이 서로 같을 때 이야기하겠지. 이제 두 집합이 같을 때다 그 말이야. 그럴 때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 그래. 네. 자, 알겠지? 자, 그런 말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야. 그러면 샘플로 이제 하나만 챙겨보도록 하자. 잉? 네. 어디 거기에 표현이 저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서 간단하게 하나만 볼 거야. 저기 267번으로. 네. 자, x가 2이다. 요게 p라는 조건이야. x제곱은 4이다. 요게 q라는 조건이야. 네.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p, q가 서로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네. 자, 그럴 때는 항상 어떻게? 요 조건과 요 조건을 놓고 말을 연결해봐. 요런 말이 참인가, 요런 말이 참인가를 알아보는 거야. 네. 자, 일단 말을 그대로 읽어봐.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그 말이야. 맞아, 틀려? 맞아요. 맞는 말이지? 그 말은 참인 거야. 네. 자, 반대로 이제 x제곱이 4이면 네. x는 2이다. 맞아, 틀려? 틀려요. 자, 이건 틀린 말이야. 맞은 것 같지만 틀린 말이야. x제곱이 4라면 x값은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네. 근데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x가 2야 라고 단정 지은 거단 말이야. 이것은 2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으니까. 이 말은 틀렸단 말이야. 그래서 요 말만 참이야. 이쪽 말만. 그러니까 요 녀석이 충분 조건이고 얘는 필요 조건이다 그러는 거야. 뭔지 알겠지? 어느 말이 참인가만 잘 살피면 돼. 근데 그걸 살피는 방법이 말 자체를 옳은가 그른가 검토해 봐도 되고 집합으로 확인해도 된다 했어. 진리 집합으로 확인하는 거야. 이것을 만족하는 x값은 누구야? 2잖아. 이것도 방정식이야. 이렇게 있어도 네. x 대신에 1 넣으면 안 맞잖아. 네. 2 넣으면 참이고. 이것의 진리 집합은 2인 거야. 네. 이것의 진리 집합은 2랑 마이너스 이렇게 생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의 부분집합 관계는 요게 성립하잖아. 네. 이쪽은 성립하는 게 아니지. 네. 그래서 이쪽만 참인 거야. 그래서 얘가 충분 조건인 거야.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검토하는 거야. 네. 부분집합이 되나 안 되나. 좋아. 잠깐 테이크 브레이크를 하자고.